여러분, 전기요금이나 지하철 요금 같은 공공요금 왜 자꾸 오르기만 하는 걸까요? 그냥 정부가 아주 싸게, 시원하게 공급해주면 안 되는 걸까요?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 뒤에 아주 깊고 중요한 경제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램지 가격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장박사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아니, 공공 서비스는 다 우리를 위한 거니까 당연히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그렇게만 해버리면요.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딜레마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천재 경제학자 램지가 내놓은 기가 막힌 해법을 잘 펴보고 그 핵심 아이디어인 역탄력성 규칙이 도대체 뭔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똑똑한 방법이 과연 모두에게 공평하기까지 한 건지 그 아주 날카로운 질문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실 준비 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 보죠. 공공요금의 딜레마. 왜 무조건 싸게 공급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건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가장 완벽한, 가장 이상적인 가격은요, 물건 하나를 더 만들 때 드는 추가 비용, 즉, 한 개의 비용만 딱 받는 겁니다. 이게 제일 효율적이거든요. 자, 근데 현실을 한번 볼까요? 지하철을 생각해 보세요. 승객 한 명 더 태운다고 해서 비용이 크게 드나요? 거의 안 들죠. 이게 바로 한 개 비용이에요. 그럼 요금을 거의 공짜로 받아야 할까요? 만약 그렇게 하면 처음에 지하철 노선 깔고 역사 짓고 비싼 전동차 사느라 들어간 그 수조 원의 돈은 대체 어떻게 회수하죠? 그렇죠. 바로 이 어마어마한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한 개 비용 가격 정책은 현실에선 필연적으로 적자를 낳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적자를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한 개 비용보다 높게 올려야 하잖아요. 근데 가격이 오르면 꼭 필요했던 사람들마저 소비를 줄이게 되죠.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적의 소비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태. 이걸 경제학에선 효율성 손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적자도 막으면서 이 효율성 손실도 최소화하는 그런 마법 같은 가격.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정말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해서 1927년 무려 24살의 젊은 천재 경제학자 프랭크 램지가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는 아주 현실적인 접근을 해요. 야, 완벽한 정답이 없다면 가장 덜 나쁜 답이라도 한번 찾아보자. 바로 이 생각으로 이 문제의 돌파구를 제시했죠. 램지의 접근법은 바로 이겁니다. 최선.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한 개 비용 가격 설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그냥 인정한 거예요. 대신 그는 차선책을 찾은 거죠. 다시 말해서 공기업이 망하지 않을 만큼의 수입은 딱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적게 떨어지는 그런 최적의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멋진 규칙을 만들어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램지 이론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 규칙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자, 램지 가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도구가 있어요.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나요? 아주 간단해요. 어떤 상품 가격이 10% 올랐을 때 사람들이 에이, 비싸네, 덜 사야지 하고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도 요금이 좀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물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꼭 필요한 재화는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이라고 말합니다. 둔감하다는 뜻이죠. 반면에 비싼 고급 커피는 어때요? 가격이 오르면 그냥 다른 저렴한 커피를 마시면 그만이죠. 이건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는 것과 안 써도 그만인 것의 차이가 공공요금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자, 집중! 이 슬라이드가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수식이 나와서 머리가 좀 아파 보이시죠? 괜찮아요.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왼쪽 부분, P-MC P. 이건 그냥 가격 P가 원가 MC보다 얼마나 더 비싸게 매겨졌나, 즉 가격 인상률이라고 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1 나누기 엡실론. 이건 바로 가격 탄력성의 역수입니다.
이 등호가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가격 인상률은 탄력성과 반대로 가야 한다. 즉, 반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수도요금처럼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비탄력적인 상품에는 가격을 더 많이 올리고, 반대로 고급 커피처럼 가격에 민감한 탄력적인 상품에는 가격을 조금만 올려야 한다는 거죠. 왜냐? 그래야만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가장 적게 망가뜨리면서 공기업의 적자를 메울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램지 규칙의 천재적인 지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램지 규칙은 진짜 완벽한 해법처럼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주 효율적이죠. 하지만 과연 이 방법이 정의로운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네 번째 주제, 바로 효율성과 공평성의 충돌 문제가 등장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학생분 질문이 핵심을 찔렀어요. 그게 램지 가격이 현실 세계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벽이죠. 아니, 꼭 필요한 필수제에다가 더 높은 요금을 매기는 게 과연 공평한가? 이 질문에 램지 규칙은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경제학적으로 가장 똑똑한 방법이 사회적으로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도 전기와 물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필수제의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높은 요금을 매긴다면 이건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소위 역진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램지 가격이 가진 두 얼굴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쪽에는 효율성이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공기업의 재정은 튼튼해지고 사회 전체의 손실은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공평성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고 그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셈이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머릿속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의 핵심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램지 가격에 대해 함께 살펴본 핵심 내용들입니다. 공공요금의 딜레마에서 출발해서 램지가 제시한 역탄력성 규칙, 그리고 그것이 낳는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까지 이 전체적인 흐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 경제학 이론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정답이 아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이 두 개의 저울 위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 그 자체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이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